네, 그럼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 강의 영상을 보시면은 한 40% 앞에 40%는 그 VA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마지막 후반부에는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뭔지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그거와 관련된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다가 끝이 납니다. 그래서 이제 강의 자체를 보면은 크게 막 중요한 내용 이런 거는 이제 크게 없어서 이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VA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 그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건 별로 없고 거기다 질문 받고 그냥 답변해 주는 걸로 끝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래서 VA를 이제 이거를 오토 인코더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 L이 이게 L 보텀이죠. 근데 이 L 보텀을 이 앞에 Q 파이 지금은 X 내가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이제 두 가지 텀으로 나눌 수 그거에 대한 이제 로그 P X 기분 Z 이- 마이너스 이제 KL 다이버전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로그 P X 기분 Z를 보시면은 어 P X 기분 Z는 일단 요 디코드 부분에 그 로스로 볼 수 있고요. 이제 Q 파이 G 기분 X는 이제 인코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텀을 부르는 용어가 오토 인코딩 로스입니다. 이 오토 인코딩 로스는 한마디로 X가 들어갔을 때 최종 아웃풋이 X tilde잖아요. 요거랑 X랑 X tilde가 가장 비슷하게 될수록 이제 요 값이 커지게 돼요. 첫 번째 텀. 그게 오토 인코딩 로스죠. 얘네 둘을 가장 최대한 비슷하게 한다는 게 이거고 그 반대로 이 KL 다이버전스는 일종의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입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Q파이 지금은 X랑 PG랑 최대한 최대한 똑같을수록 그 좀 작아지게 되죠.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아, 그 KL 다이버전스가 네,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인지님이 발표했던 거 거기서 네, 나왔던 것 같은데 네,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일반 엔트로피랑 KL 다이버전스 차이가 일반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0이나 그런 게 안 나오는데 KL 다이버전스는 0 가장 비슷할수록 0이 네, 네, 나와갖고 영이 가까웠게. 네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가까워질수록 하는 건데 이게 아까 그 예전에 나왔던 그거예요. 그 엘보텀인데 엘보텀이 크거나 같다잖아요. 그때 그 같을 조건이 얘랑 얘들은 같은 거였죠. Q 파이 지금은 X는 P Z랑 같을 때. 그래서 이제 엘보텀이 최소화될수록 최소화되게 하는 그 레귤러라이션 효과입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얘는 이제 그러니까 PG를 모르니까 그 Q파이 지금은 X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잘 추정을 해요. 추정을 해서 뮤하고 시그마를 구하죠. 뮤하고 시그마를 구한 다음에 이제 에러 텀이 들어가서 그 레이턴트 팩터 G에다가 에러 텀을 그뮤 곱하기 뮤 더하기 그 에러 텀 곱하기 시그마를 해서 그 레이턴트 벡터, 그 노이즈를 추가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내고 그 노이즈가 추가된 레이턴트 벡터를 바탕으로 다시 X 틸라를 구성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토 이코딩 로스라고 부르고 이제 뭐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. 이 같은 경우는 이 KL 다이버전 시스템은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얼마나 그 인코딩 부분이 얼마나 그 인코더가 그 PG랑 얼마나 가깝냐 이걸 측정하는 그 로스라고 볼 수 지금 있습니다. 잠깐만요. 로스가 지금 작아져야 되는 거죠? 그럼, 이거는 라이크리후드여가지고 라이브리, 아, 네, 아이라인 클로이드. 커져야 이거는 되는,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이제 케일 다이브에서 줄이는 최소화시키는 거니까. 네네. 아, 예.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교수님이 영상에서 말한 거였고 Q&A가 굉장히 많았는데
대충 그 요약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한 게 이 오토 인코더랑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랑 어떻게 차이가 나냐 나와 있었는데 근데 이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터미니스틱한 그런 거예요. 그리고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논 디터미니스틱합니다. 일단 그 이유 중 하나는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 그 에러 텀 있잖아요. 가우시안에서 하나의 샘플링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매번 뽑는 게 매번 제너레이션 하는 게 또 다를 수밖에 없고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제가 이제 또 검색하면서 또 하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심하다고 합니다. 그 어떤 이미지 이미지 같은 게 인풋이 들어오는데 그 이미지마다 그 레이턴트 벡터를 그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. 오토 인코더 같은 경우는. 왜냐면 이제 어떤 이미지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이렇게 뽑고 다른 이미지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뽑을 수 있는데 베리에이션 오토 인터 같은 경우는 어, 일종의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레이턴트 벡터가 상당히 그 일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이 VA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인퍼런스를 하느냐. 그러니까 요 인퍼런스 말고 그 트레이닝 말고 그 테스팅 할 때 어떻게 뽑냐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인코더 부분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인코더 부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이 중간에서부터 이 디코더 부분만 사용을 해서 인퍼런스를 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VA 같은 경우에는 뮤하고 시그마를 중간에서 얻잖아요.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 중간에서 얻는데 이걸 그냥 처음부터 그냥 샘플링을 해서 뮤와 시그마를 얻고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그 가우시안에서 하나 뽑아서 샘플링해서 그 다시 뽑는데 이걸 처음부터 하면 왜 안 되냐? 왜 굳이 뉴럴 네트워크 중간에 있어야 되냐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프 몬테카를로 할 때 레이턴트 벡터 대부분이 다 0에 수렴 많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. 그 예전 예시에서 기억이 나요.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 엠니스트에서 그 대부분의 레이턴트 벡터 외우 가렸을 때 대부분의 레이턴트 벡터는 확률 0에 수렴했잖아요. 의미 없는.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미 없는 그냥 처음부터 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뽑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왜 이 첫 번째 텀을 일단 해라는 이거를 오토 인코딩 로스라고 부르냐고 했는데 이거 첫 번째 이거 텀은 이제 L2 로스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비슷해서 오토 인코딩 로스라고 부른다고 하고 두 번째 텀은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KL11 텀은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KL11가 여기서 Q 파이 G 기분 X랑 PG가 가장 비슷해야 돼야지 아니, 비슷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게 이 레귤레이션 효과 때문에 매번 이제 Q 파이 G 기분 X가 매번 이제 그 레귤러레이션 텀이 너무 강해가지고 매번 그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 학습을 하면서 밸런스를 자주 맞춰가면서 그거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이거 잘 하라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못하고요. 레귤러레이션 보고 그래서 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KL 라이브런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냐고 하는 문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요 식 전체가 엘보 텀이잖아요. 그래서 엘보 텀 이렇게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 합쳐진 그 원래 엘보 형태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KL라이브런스는 따로 애초에 구할 필요가 없다. 이게 답이었고, 네, 이거 G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나만 샘플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왔는데 당연히 샘플링을 여러 개 할수록 더 좋습니다.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가장 최적의
이론적인 가장 그 최종적인 목표는 익스펙테이션 그 자체를 구하는 건데 그 여러 개 샘플링 할수록 그 익스펙테이션에서 가장 더 근사해지기 때문에 어큐러시는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G 같은 게 그 예전에도 말했지만 G를 이제 여러 개 샘플링 할수록 그러니까 다 샘플링 할수록 그 차원 계산량이 엄청 비싸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어, 그냥 일반적으로 한 개만 한다. 한 개만 하는 게 실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퀘스천이 신세틱 데이터를 트레이닝할 때 사용이 되냐는데 이 신세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공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도 찾아봤는데 그냥 그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 만들어낸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어, 일단 다이버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여기서는 표현을 뭐 약간 오토인코더가 약간 매드해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냥 학습이 그래서 안 될 수가 있다 해서 네,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다라고 발표하고 그 질문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. 이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제 서로 일단 맞물리면서 해야 이제 컨버지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둘 중 하나만 이제 터지게 되면은 다이버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질문이 꽤 많았는데 사실 여기 말고도 질문이 한 여러 개 있었어요. 근데 되게 겹치는 게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몇 개 질문만 그냥 추려가지고 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V 질문 Q&A 시간이었고 다음 부분이 다음 부분 여기서부터가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입니다. 여기서 이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 전까지 이제 배운 게 오토 리그레시 모델하고 베리에이션 오토 인크로 이두 가지가 있죠. 근데 일단 이 오토 리그레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클리후드를 그 하는 게 트랙터블 합니다. 왜냐면 이제 이거를 사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. 그냥 x가 x1, x2, x에서 xn까지 있으면은 뭐 x1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x1, x2를 계산하고 x1, x2, x를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트랙터블 해서 사실 수학 자료를 딱딱 떨어지는데 이 러닝 피처가 사실 이제 오토레이스 모델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약간 직관적이지 않죠. 왜냐면은 픽셀 하나가 있으면은 뭐 첫 번째 픽셀 하나 생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픽셀 생성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반대로 베레이션 오토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D라는 걸 통해서 이제 피처를 어떤 그 데이터로부터 인풋 데이터부터 피처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제 라이크로이드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. 라이크로이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최대한 엘보로 최대한 근사를 해서 계산을 했는데 얘네 두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멀라이징 플로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제너레이팅 모델이 PX를 구하는 거잖아요. PX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샘플링 하면은 딱 제너레이션이 되는 건데 이 PX가 어떤 게 좋냐고 하면은 일단은 그 계산을 하기 쉬워야 됩니다. 이거 같은 경우 트레이닝 할 때 계산하기 쉬워야 당연히 좋고 그리고 샘플링을 하기 좋아요. 이제 제너레이션 할 때 당연히 좋겠죠. 근데 이제 EN의 두 가지 특성에 해당하는 게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한 분포들입니다. 대표적인 간단한 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우시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이런 게 있죠.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은 간단합니다. 이 간단한 디스트리뷰션, 가우시안 같은 것들을 인버티블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연결을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버티블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함수로 매핑을 했다면은 그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서 수학적으로 어, 하겠다 그 소리죠.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자세히 보자면은 나오는 게 플로우 본데입니다.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. 이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으로
G를 G를 이제 가우시안으로 가정합니다. 가우시안으로 가정한 이유는 이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포가 최대한 단순할수록 좋다고 했죠. 그래서 가우시안에서 하나를 가져와서 그걸 레이턴 페인트 프라이어로 가정하고 이제 트랜스폼으로 px 기분 g를 만듭니다. 근데 이제 px 기분 g를 만드는데 그래서 뭐 아까 보면은 px 기분 g랑 pg 기분 x가 아까 그 오토 인코더 VA에서는 서로 인코더 디코더 부분에 해당했잖아요. 이제 요거를 이제 그거 뭐냐 그 역함수 관계로 만드는 거죠. 역함수 관계로 만들면은 다 해결된다. 아, 그러니까 VA랑 똑같은데 그게 함수로서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차이인 거예요? 네네.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를 하면은 이게 해결된다는. 거. 음. 왜냐면 네, 왜냐면 이제 이게 간단하더라도 여전히 px를 구하는 게 굉장히 그 비싸기 때문에 px 기분제를 뭐 어떻게 구하면은 이제 p의 g 기분 x를 이제 역함수를 바로 구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제너레이션 모델이 딱 나오는 거죠. 네. 더우신 거예요? 다음에요? 더우실 것 같다. 아니, 잠깐만. 좋습니다. 팔이 머리 좀 있어가지고. 더우 싶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g로부터 x로부터 g를 뭐 어떤 간에 얻을 수 있으면은 g로부터 x를 역함수니까 바로 얻을 수 있다. 이러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인제부터 나오는 게 이 역함수가 이 인버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수학적인 배경들이 나오게 됩니다. 즉 먼저 그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게 돼요. 그래서 그냥 용어 정리부터 다시 하고 나는데 첫 번째 건 가려가지고 올라왔어요. 네, 첫 번째 건 이제 CDF라고 불리는 Cumulative Density Function 그 한국어로 확률 누적 함수? 무조건. 누적 분포 함수 네 그거고 이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 확률 밀도 함수고요. PDF라고 불리는 CDF, PDF 이거 통계학과에서 많이 쓰나요? 많이. 그냥 완전 기본. 저 양자역학 처음 할 때 PDF, CDF를 많이. 처음 알고 있었다. 아, 학계열 할 때 배웠죠. 네. 아, 공대에서 많이 써요. 근데 이 자체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전기과에서는 무슨 확률 변수 네 맞아요. 그 그거 과목이 이제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가우시안의 그 PDF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. 이건 저는 그냥 다 외우고 있긴 한데 이렇게 나오고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뭐 B-2분의 1,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럴 때 PDF는 이렇게 나오죠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코베런스 매트릭스네. 맞을걸요? 네 맞죠. 그 코베런스 매트릭스였고 그거에 대한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제 여기까지 용어 정리였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G라는 이제 확률 변수가 있었는데 랜덤 베리어블이 있었는데 이게 X가 요 관계에 있을 때 얘가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거를 매핑하는 거를 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G가 어,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0과 2 사이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 때 PG의 1은 당연히 0하고 2 중에서 유니폼하게 있으니까 1 나누기 2에서 1 나누기 2 빼기 0에서 2분의 1이겠죠.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전체 분포는 1이 전체 확률은 1이 나오고 이제 만약 이제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이게 4 곱하기 g에 매핑된다고 합시다. 그럼 이때 그 랜덤 베리어블 x의 PDF는 어떻게 되냐?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그냥 단순하게 잘못된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. 이 같은 경우에.
x는 4니까 p가 x가 4라는 거고 4지는 4라는 거니까 g의 1대 확률이니까 2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 틀리죠. 당연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x는 4지라는 거는 g가 이제 0부터 2까지의 유니폼한 확률 분포였으니까 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8까지의 유니폼한 확률 변수예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 나누기 8 빼기 0에서 8분의 1이 x의 PDF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틀렸다는 거죠. 그 이유는 이제 요 텀,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그 h 프라임 x만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를 빼먹지 말라는 거고, 근데 이제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h 프라임 4 같은 경우 보겠는데 이 h 프라임 4가 hx가 그러니까 hx가 그거잖아요. f 인버스 x잖아요. f 인버스 x 같은 경우에는 x는 4지였으니까 4분의 x가 되고 이거를 다시 미분을 하면은 4분의 1을 해서 2분의 1에다가 4분의 1 추가로 곱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도 있었는데 만약 이제 4x처럼 x는 4지처럼 이제 어, 단순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좀 익스포넨셜을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했을 경우에는 뭐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. 뭐 2x분의 1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x의 PDF가 g의 PDF보다 확실히 그 복잡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에 증명이 나와요. 그러니까 프로프 스케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였는데 어, 그거는 이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. 근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게 보시면은 슬라이드 보시면은 왜 고등학교 때 왜 그 역함수의 미분 뭐 그거 나오잖아요. 딱 그 정도만 활용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증명은 원래 수학과만 하는 거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저는 뺐습니다. 근데 뭐 증명도 되게 간단해요, 사실 뭐 그냥 고등학교 수학 정도여가지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 하나씩 분리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멀티 베리어블을 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는 이제 디터미넌트가 나오거든요. 이 디터미넌트가 뭐 A, B, C, D가 있으면은 요 A, B 벡터가 있고 C, D 벡터가 있으면은 이 디터미넌트는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. 거기다 이제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니까 거기서 이제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나눠주면은 나눠줘야 그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머가 있죠.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, 1D 케이스에서 그냥 H 프롬 X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베이러블 1D가 아닌 경우에는 리니어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 어, 디터미넌트로 나눠줘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였고요.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트랜스폼인데 리니어 트랜스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너럴 케이스가 나옵니다. 제너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자코비안이에요. 이게 제가 이제 수학적인 부분 F 인버스 X가 뭐 그냥 역함수잖아요. 역함수의 미분인데 그 역함수를 미분을 하고 그다음에 디터민트를 구한다. 그거를 곱해주면 됩니다. 이제 요 부분만 바뀌면 요거는 그대로 똑같고 요거만 부분이 바뀌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. 이 제가 수학 원 공부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그 이 디터미넌트가 미분했을 때 기울기에 해당 미분한 게 기울기에 해당되잖아요. 기울기에서 이제 그 접선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게 근사적으로 그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근사할 수 있다.
저는 알고 있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 거기서 디터미넌트로 가면은 된다라고 나와 있어. 여기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네, 끝이 났어요. 여기까지 하고 네, 네.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인데 정작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절대 안 나오 전혀 안 나오는. 어, 네. 어, 그래서 수학적인 배경만 딱 설명하고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. 아무튼 아, 다 다음 주에 있어요. 이게 막 이상하게 네, 해놨죠. 괜히 그 다음이고. 그 영상 재생는 건 순서가 바뀐다. 아, 그건 아닐 거예요. 그 원래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. 일단 여기서 노멀라이징 플로우가 어, 어, 진짜. 이게 그 통계학과에서 그러면 확률 과정 이런 거예요? 근데 저는 확률 과정은 제가 안 잘 들렸어요. 모르는데 어, 아마 확률 과정은 마르코 코칭 한다고 알고 아, 있고 이런 플랫폼상 자체는 그냥 아까 본인 말씀하셨던 확률의 아, 개념으로 그래요? 할 때랑 실패요원 할때 그냥 보고 싶을 때 하시다 보셨어요? 기억이 다 뜨더라고요. 자코비안 텀부터 하고 이렇게 네, 자코비안의 인버스 네, 네, 이게 자코비안 음, 그냥 수학이네요, 이건 좀. 네, 수학이고 심지어 앞부분은 Q&A로 날 먹고 싶은 아니죠? 스탠바로 엘못이 조금 한마디 힐링 진짜 많아. 30분 정도 했어요. 아, 빗줄 넘기네. 계속 같은 슬라이드에 네. Q&A가 좋긴 한데, 근데 엄청 그 노멀라이징도 제가 그 심수할 때 배웠을 때는 네, 간단했던 어떻게요? 왜냐면 이제 가우시안에서 계속 인버터블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적용을 해서 되게 네, 복잡한 분포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네, 그거를 사용하는 게 이런 확률 변수 변환하는 거를 그냥 여러 번 사실은 하면 되니까 그 변환이 뭐 특정한 어떤 변환이 있어서 뭐 스트링 레이어였나 뭐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리니어를 쓰기도 하고 뭐 그냥 그게 사실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. 내용이. 근데 그럼 혹시 그러면은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나오겠지만 그 각각의 그 뭐지?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찾아내는 거죠? 아, 근데 찾아내는 거까지는 모르겠었고 그때 저희가 막 뒤에는 제가 문의원 모르지만 그 배웠을 때는 그냥 주어져 있어요. 이런 변환을 사용을 한다. 아, 그렇게 하고, 몇 개의 뭔가 그 변환들이 있었는데 네, 그게 막 엄청 내용이 복잡하고 이랬던 건 아니. 그럼 사실상 확기능이 그러니까 사실상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노멀라이징 프로가 되게 직관적이 간단하다고 하는 게 이거만 하면 되니까 끝인 거라서 그런 거 같아요. 그냥 쉬운 비디오를만 여러 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다다음 주에서 포인트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거를 적용을 하는지 아, 그럴 수도 있고 종류랑. 이거는 지금 그 베리어블 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. 네, X랑 Z 트리트 네. 뭐 여러 가지 베리어블에 대해서 했을 때 아, 어떻게 주냐를 하는 것도 했던 것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지금도 자주 쓰이는 그런 건가요?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우님이 그것까지는 잘 계신 모르겠어요. 정우님 대학원에서 많이 하고 계신 쓰이는지는 채팅이 없네요. 아, 선생님, 그리고 저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. 뭘, 이거 뭐 아까 뭐 사라지게 하지 않았어? 뭘. 그거 아, 그, 뭐 누르면 되는데요, 여기. 근데 누를 게 없어져갖고 이제. 그러니까 그러네요. 예스 씨. 아, 예시. 됐다. 그러면은 일단 공유 중지하고 볼까요? 아니면 더 보실 분 있나요? 이건 이거는 5명 다 할 거. 아니, 사실 뭐 확률 어, 변수 이런 것도 사실 다 아실 것 같아서 공유 중지. 중지. 네. 네.